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를 보면 굉장히 잘 가는 것처럼 잘 갈 것처럼 하다가 상승세를 반납을 하고 음,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은 30, 또 헬스케어는 10, 그리고 뭐 제약은 워낙 잘 갔으니까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 주가를 이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다 내줬죠.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은 지켜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결국 내줬고, 그래서 10만 원을 내줬습니다. 99,9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제약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예전처럼 그 특징이 있죠.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내려오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시초가의 갭 상승을 한 이후에 뭐 7%대까지 쫙 올렸다가 한 3%, 뭐 2%까지 빠지면 결국에 고점에서 산 분들은 뭐 4, 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또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죠. 저는 이번 주에 분명히 그 주가가 좀 눌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폭이라는 게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다. 액션. 그 일단은 지금도 오늘 주가의 이제 가장 상승폭이 컸던 구간에서는 뭐 RSI 지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과매수 구간으로 막 진입을 해서 주가가 더 못 가겠는데 하는 순간 눌리기 시작하고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지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못 가는 것 같은데 하면 던지죠. 던지기 시작하면 빠지죠. 빠지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같이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또 빠지게 마련인데, 그렇지만 그 중장기 우리가 또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그 어, 긴급 사용 승인 치료제의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홀딩해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만약에 눌려간다. 오늘은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상승 출발한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한 정도지만 내일쯤 아마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외 거래도 좀 빠졌고 수급도 좀 엇갈렸고, 그래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떨어진다고 해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빠지는 구간에서는 부지런히 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라면 이럴 때 한 4, 5% 정도 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모멘텀이 다가왔을 때 무지막지하게 담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뺐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물량만 싸게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들끼리 담합을 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좀 누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과매수 구간에 아직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모레 눌릴 수 있고 또 모레까지 간다면 글피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또 오늘 오전까지 보여줬던 그렇게 가파른 상승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막 떨어지네 하면서 불안해 하실 필요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난번에 서정진 회장이 임상 2상에 끝나는 시점을 11월 20일로 못 박았죠. 근데 11월 2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임상 2상이 끝날 뭐 20일 날 끝났다 안 끝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는 시점이 지금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2상까지의 그 임상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식약처에 제출을 하겠죠. 왜? 식약처에서 하는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건 조건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임상 2상까지 진행된 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워낙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치료를 위해서 쓰되 3상을 동시에 진행하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제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
한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한 2주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2주에서 한 아마 길어야 3주, 2, 3주 안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대형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임상 2상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그 뭐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나올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상 2상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는 21명으로 특별팀을 꾸려서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한 2주쯤 걸린다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한 4주에서 5주 정도, 뭐 길어져도 한 6주 안에는, 그렇다면 12월 말이나 12월 중순, 빠르면 12월 중순, 뭐 좀 늦어져도 1월 초 정도면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전에 이미 뭐 몇 차례 중간에 뭐 신청을 했다는 둥, 뭐 이상에 대한 전망이 어떻다는 둥, 이런 그 뉴스들이 막 나올 거고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걸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누르려니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너무 짧은 순간에 10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셀트리온과 제약은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한 20,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8, 9%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리고 그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눌리는데, 그렇게 마구 누르기에는 지금 어, 모멘텀 세게, 아주 센 놈이 지금 하나 남아있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누른다는 건 물량을 싸게 넘겨주겠다는 건데 바보짓을 누가 안 하겠죠. 그래서 물량을 털긴 터는데,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뭐 그게 2%가 될지 3%가 될지, 또는 한 2, 3일 동안 한 4, 5%를 누를지 모르겠지만 결국 간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그 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뭐 어떤 나쁜 소식이, 악재가 나와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호재가 나오면 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어떤 액션을 하지 말고 홀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 셀트리온의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눌려갈 테지만 그 눌려가는 것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 전혀 없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533종목이 오르고 305종목이 빠져서 오늘 1.92%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오늘 기사를 살펴보면요, 뭐 코스피가 내년에 뭐 2,900을 가네, 3,000을 가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진짜 그 뭐랄까요, 그 랠리의 유동성 장세, 아주 뭐 그 엄청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온 그 유동성 장세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에 저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는 상당히 많이 갈 텐데, 오늘도 뭐 그 백신,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보다는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베팅을 많이 했죠. 철강이라든가 뭐 화학이라든가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골고루 그런 종목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26종목 오르고 724종목이 빠져서 오늘은 코스닥이 0.36% 갔습니다. 근데 떨어진 종목이 많은데 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는 올랐다. 간 종목은 강하게 갔다. 하락한 종목은 덜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왕창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사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하락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 상승 및 원화 강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오른 종목 보면요. 전기전자 3.7% 올랐고요. 증권주 3.3%, 운수 장비, 운수 창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중심의 기관 및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고, 이제 뭐 비금속, 금융, 출판 매체, 복제, 유통 이렇게 이제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4.3% 굉장히 폭등을 했고, 또 하이닉스도 3.31%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삼바가 0.6%밖에 못 갔지만 LG화학이 3.31%, 삼성전자 우선주가 4.6%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시총 상위주 15개 중에 떨어진 종목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1.52%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2%좀 아쉬운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시초가보다 100원이 올라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약이 3.67% 올라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어떤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이제 의학 종목들 오른 종목들 보면 제일약품이 19.44% 가장 많이 올랐고, 에이프로젠 제약이 9%대, 유나이티드 제약이 4%대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8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목들 보면 종근당 홀딩스와 종근당,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와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 종목들이 오늘 15%대, 10%대 하락을 했고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보제약, 진원생명과학, 동화약품 순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보면 TNR 바이오팹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ST팜 10%대, TNL 9%대 상승을 했고요. 제약이 12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이 20%대, 피플바이오가 7%대, 셀레믹스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 공포 이겨낸 국내 증시 하면서 내년 코스피 3천 간다 이런 뉴스가 이제 여러 개 나왔는데요. 주가가 2,6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 진짜 엄청난 거죠. 코로나19 공포로 지난 3월 19일에 1457로 떨어졌던 주가가 8개월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반전을 이뤄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는 동학개미들이 주가를 떠받쳤고, 코로나 백신 개발의 기대가 커지자 외국인이 돌아와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주가가 당분간 굉장히 잘 갈 거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분명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진짜 뭐랄까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증시 부양책과 그다음에 코로나19로 경제 부흥을 위해서 풀었던 현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과하게 어떤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시켜 놓으면 또 분명히 고꾸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진짜 잘 봐야 되는데, 내년 여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코로나 같은 어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아니라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아직은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 기업들의 빅데이터, 제약 상장 기업들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풍제약이 브랜드 평판에서 각각 1위부터 3위까지를 차지했다고 나오면서, 밑에 그래프 보시면 셀트리온, 삼바, 신풍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위, 녹십자가 5위, 그렇게 SK바이오팜이 6위, 박셀바이오가 7위, 종근당 8위, 셀트리온 제약이 9위, 제일약품이 10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얘네들이 브랜드 평판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두 기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직원 수가 3분기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관리 사무직 301명, 연구개발직 650명 등으로 총 2171명이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3분기 말에 2023명보다 7.3%
한 50명 정도 늘어났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638명에서 808명으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3명에서 133명으로 각각 직원 수가 늘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특히 연구 개발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 움직임을 보였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설 늘리고 있죠. 연구 인력 늘리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그런, 뭐 빼도 박도 못할 어떤 증거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인력을 감축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다른 기업들은 다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고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고 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늘려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렇게 해야만 또 연구해서 또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고 또 수출하고 돈 벌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진짜 모든 게, 진짜 주가 빼고 모든 게 완벽한 그런 회사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만 딱 받쳐주면 참 좋겠는데요. 자, 오늘 셀트리온 시간외 거래에서 0.17% 500원이 빠진 3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0만 원은 끝끝내 지켰습니다. 그쵸?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에 99,9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0만 원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올리지 못하고 99,900원으로 은하철도 999로 그대로 마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좀 아쉬운 뭐 수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0.81% 1,100원이 빠진 13만 4,6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요. 셀트리온은 이틀째 금요일에 이어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양매수의 강도가 외국인이 5만 2천 주, 기관이 8만 3천 주를 사면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13만 5천 주를 덜어냈고 결국에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뭐 고무적인 건 연기금이 3만 4천 주, 또 금투가 만 주 뭐 사면서 지금 개인만 팔고 나머지 다 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내일도 좀 세게 주가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과매수 지표상에 오늘은 종가로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과매수 지표상에 과매수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할 때마다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수급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 희망적이고, 또 반면에 또 시간의 거래를 보면 시초가에서는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뭐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헬스케어는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오늘은 개인이 7만 3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1만 4천 주 같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이 7만 1천 주를 덜었습니다. 특히 금투가 7만 7천 주를 덜어냈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6천 주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특징이 있죠. 오를 때 잘 못 가긴 합니다만 눌릴 때도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내일도 장중에는 뭐 10만 원 언저리를 또 돌파해 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라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올라도 좀 제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렇다고 떨어진 이유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어,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지 않을 거면 보합권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좀 되고, 오늘 시간의 거래도 그냥 보합이었잖아요. 그냥 저는 내일은 좀 재미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은 오늘 참 거래량도 170만 주까지 터지면서 잘 갔는데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13만 5,700원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개인만 3만 7천 주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만 8천 주, 기관이 9천 주를 덜었고 금투가 11,000 주를 뺐는데 연기금은 1,000 주를 샀고요.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내일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위쪽에 이제 파란색 선을 그은 게 맨 위에 있는 선이
그 지난 이제 고가 33만 9,500원짜리 고가 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했을 때의 지점,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다가 반등했을 때의 꼭지점,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을 때의 이제 꼭지점인데, 이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오늘 네 번째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 네 번째 선이 뭐냐면 급락하기 전 9월 중순에 급락하기 전에 고점이거든요. 그 자리가 뭐 아마 매물대하고도 좀 비슷하게 맞물리겠지만 그 자리를 오늘 윗골이 달면서 살짝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살짝 넘어갔다 내려왔잖아요. 그 선부터 해서 지금 이 제가 그어놓은 선들 중요한 어떤 지점들인데, 결국에 지금 30만원, 지금 지난주에 매물대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계속 30만 1,000원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결국에 오늘 30만 1,000원에 딱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오늘 윗골이 달고 있는 이 선 있잖아요. 30만 한 3,000원 정도 되는 요 선을 오늘 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선을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이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서 전고점까지 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제 그 전고점을 간 이후에 무려 두 달간의 이 횡보가 있다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도 약간의, 지금 급등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항체 치료제의 이제 그 개발 이슈가 지금 계속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오랜 시간을 끌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려서 올라가야만 또 그 이후에 뭐 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보면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지난번에 고가,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의 그 다음 지적 꼭지점, 다시 긴 하락 이후 또 반등 시 꼭지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렇게 선이 5개가 나오는데, 그 밑에 맨 아래 지점을 윗꼬리에서 살짝 오늘 터치하고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10만원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일봉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8월 말부터 있었던 한 달 가까이 있었던 그 횡보 구간을 뚫고 그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10만 5천 원짜리거든요. 그 10만 5천 원까지 가려면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겠죠. 그리고 상당히 그 갈 때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국내에 먼저 풀리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제약보다는 이 모멘텀의 강도가 좀 지금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제약의 그 어떤 이제 그 이슈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요, 그러면 어 이제 헬스케어의 시간이 이제 온다.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분이 지난주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내년 1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다가오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약을 보시면 제약은 벌써 전고점 밑에 급락 이후 올라갔던 꼭지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오늘 뚫었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흐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흐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단 진짜 한 달 만에, 지금 10월 말부터 한 달 만에 그냥 선 뭐 몇 개 그을 필요도 없이 바로 오늘 윗꼬리 끝에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저 7월 초에 있었던 그 꼭지점 부분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요. 이제 진짜 전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승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일은 약간 살짝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은 진짜 옆에 셀트리온과 특히 헬스케어 주주분들한테 막걸리 한 잔씩 사줘야 됩니다. 자, 매물대와 RSI 지표를 같이 그려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보면 지금 이제 지난 3개월여 동안의 매물대 보면 좀 장대 매물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이제 매물대 가격대가요. 이제 오늘 종가 부분이 30만 1,000원 부분이 지금 긴 장대의 맨 윗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걸 수도 있고 그 위쪽의 매물대에 저항을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구간 지금 장대 매물대의 하단 부분이 29만 3천 원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어놓자.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고 우리 인정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정복을 하려고 할 텐데 30만 9천 원 정도 되죠. 30만 9천 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언제? 이번 주 후반이나 뭐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30만 9천 원, 31만 원 정도 자리를 무섭게 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맨 위에까지 올라왔잖아요. 무섭게. 그러면 이제 약간 뭐 하루 정도 눌려간다 하더라도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고, 밑에 RSI 지표 보면 오늘 70포인트 밑에 한 68포인트 정도까지 갔는데요. 오늘 윗꼬리를 달고 올라갈 때는 7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올라갔다가 눌리는 건데요. 아마 이 과매수 RSI 지표상 7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다음에는 아마 상당히 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거고, 아마 눌리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은 그게 이제 바로 하락으로 이어질지 또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긴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이 하락은 있어도 나온다고 하면 좀 제한적이다. 근데 상승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왜? 과매수 지표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 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이제 좀 한계에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천 원에 딱 오늘 마무리했는데 아래쪽으로는 29만 3천 원, 위쪽으로는 30만 9천 원 정도까지 위아래 폭을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헬스케어 역시 긴 장대 매물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 달고 뚫으려고 했지만 눌려서 밑에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상단에 가지 못하고 좀 더 내려왔습니다. 그죠? 오늘 이 매물대 자리가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아래쪽에 98,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밀릴 수 있고, 그러나 98,000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매물대의 상단이 10만 5천원짜리인데 일단 10만 5천원짜리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 매물대는 끝에가 10만 3천 한 200원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진 않지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 10만 3천 원 정도까지 도전을 하려면 그렇고요. 역시 헬스케어도 RSI 지표상 지금 69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있는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내일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매물대의 상단 10만 5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좀 힘이 빠지고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 RSI 지표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그려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위쪽으로는 10만 500원 선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일단 내일은 특히 이제 오전 시초가부터 오전 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밀리더라도 98,0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딱 매물대 차트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3개월 매물대 다 잡아먹었고요. 지금 6개월 매물대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6개월 매물대 역시 맨 위쪽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을 오늘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14만원 언저리까지 13만 9천 뭐 500원 정도 자리 되는 구간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오늘 윗꼬리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4, 5%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맨 위에 있는 매물대를 다 반납을 했고 오늘 마무리했던 자리는요. 지금 보시면 13만 5,700원이라는 오늘 종가 자리가요. 그 밑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입니다. 딱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 매물대의 상단 13만 5,700원 지금 자리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그 매물대 하단이 12만 9,100원쯤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뭐 빠지진 않겠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하단은 12만 9천원 정도를 열어두자. 그리고
만약에 상단 돌파를 한다면 13만 9,500원 되는 14만 가까이 되는 그 자리다. 그러면 진짜 이제 어 정말로 전고점이 그냥 눈앞에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RSI 지표 보시면 제약은 그 상단 70포인트를 넘어서서 과매수 구간에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도요. 그래서 아마 위쪽을 크게 구경하지 못하고 바로 눌리지 않을까 싶은데 13만 5,700원 지금 자리가요. 딱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초가부터 조금 빠져서 상단으로 올라가더라도 13만 5,700원 지금 자리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에서 탈출해서 조금 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하고 좀 보조를 맞추게 되겠죠. 혼자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 제약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12만 9천 원 정도까지 있는 이 아래쪽 매물대를 다 뱉어낼 거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위쪽은 분명히 13만 5,700원 지금 정도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예상하는 게 좀 위험하죠. 이렇게 막 정확하게 뭐 맞춰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뭐 100원, 200원 차이로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방향을 보면 대체로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죠. 여러 가지 동시에 이제 지표들을 보고 또 주가나 수급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각도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 다 소개를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쉽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은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 액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뭐, 그 맞나 틀리나 그걸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아,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에 이제 이번 주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마 분명히 뭐, 비웃은 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벌써 조정은커녕 상승세만 반납해도 벌써 무섭잖아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그 겁내지 말자. 뭐 어저께 제가 이제 그 투자 심리도라는 이제 투자 심리선이라는 걸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아직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RSI 과매도 지표상 과매도 지표상 조금 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간다 해도 투자 심리선 상으로 과매수로 가서 막 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후반부까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그걸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부를 걸어볼 때다. 그렇다면 너무 그 하루하루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려는 그런 트레이딩의 어떤 관점보다는 지금은 조금 크게 보면서 버티자. 크게 보면서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하루하루 뭐 일희 일비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크게 보면서 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고점에서 좀 사신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런데 결국에 뭐 너무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실 자신이 없으시면은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것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